안녕하세요. 곧 마흔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꿔야 한다는 말, 다들 아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도 첫 단추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난 건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생각해보면 결혼식 날짜를 잡고 정신없이 신혼집을 알아보던 때인 것 같아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때라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20평대 아파트 몇 곳을 보던 때였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이 가격이 5천만 원 더 비싸서 나머지 한 곳으로 결정하기 직전이었고, 저희가 양가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반반씩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라 자금이 넉넉하지 않게 됐고요. 굳이 5천만 원 더 주면서까지 그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는데 시어머니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둘은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고 신혼집은 대충 다 알아봤다고 들었는데 결정을 했어. 내 어머님은 지금 2개 정도 고민 중이신데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나도 아들 통해서 대충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거 가져가서 그 신이라는 신혼집으로 계약해. 내가 따로 모아놓은 돈인데 너희 써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통장을 주면서 쓰라고 해요. 호기심에 휩심어서 통장을 열어보았다가 정확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부족한 곳에 더 가까운 시댁보다는 평이한 곳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을 주시면서 신혼집에 보태라고 하셨지만 그 돈은 신축 아파트로 가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여 시어머니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부족함으로 인해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결과 신축 아파트보다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큰 금액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말했는데 너희가 보는 2곳 중 한 곳이 5천만 원 더 비싸다고 하네요. 그럼 더 비싼 곳을 선택하라는 거죠. 어디든 비싼 곳은 그 값어치를 하는 거야. 내가 내는 돈으로 포함할 계약 조건을 이미 다 결정했어. 두 아파트는 크기도 비슷하고 회사까지 거리도 비슷해서 신축공사로 더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살 거니까 비싼 돈 주면서 들어가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5천만 원을 더 주는 아파트가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주시는 돈으로 바로 계약을 맺었을 테지만 아무리 고려해봐도 5천만 원을 더 주는 것은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댁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계약하라 하셨어요. 그 5천만 원 더 비상한 곳이 우리 집 근처에 있잖아. 나는 우리 큰 아들이랑 함께 거주할 생각이 없어서 종잣 말고 통장을 가져가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계약하라고 했어요. 내가 할 말은 이제 끝났으니 결혼 준비에 신경 쓰라고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주신 5천만 원을 통장에 넣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돈을 받지 않고 조금 더 떨어진 아파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해주신다면 내 고집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축 아파트로 저희 집을 잡게 되었고요. 사실 시댁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새 아파트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친 듯이 알지 못했죠. 우리 친정은 충남 서산에 있고 시댁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친정에 가는 날보다 시댁에 가는 날이 더 많았고요. 남편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지만 우리 남편이 맞이라서 시어머니가 매우 깐깐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우리 남편을 불렀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 해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주마다 남편을 불러야 하는 일이 많아져서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글로 한마디 해요. 어떤 말을 했는지 누락됐습니다. 설정하려 댓글에서 말해줘. 소리를 지르던 것 같네요.
그렇죠? 당신도, 그리고 나도 평일에는 일하느라 얼굴을 볼 일이 적은데 주말에는 그래도 우리 둘이 오붓한 시간을 갖고 데이트도 해야겠죠. 하지만 주말마다 어머님이 부르신다면 쪼르르 시댁에 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엄마는 나를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동생들 때문에 당신을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엄마에게 얘기해서 좀 더 찾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부탁할게요.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자주 가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더니 그 뒤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안방 화장실에서 씻다가 나오니 주방에 시어머니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잠깐 나갔다고 해서 집에 없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우리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는데 내가 초인정을 누르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내가 아들에게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는 걸 눈치채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너희 반찬도 가져다 주고 직접 왔다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말에 남편이랑 어디 가려고 하면 남편이 계속 어머님이 부르신다고 하면서 가길래 서원해서 약속한 것인데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줄 몰랐네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걸 봤어요. 나도 서운하다. 어딘가 좋은 곳이 있다면 나도 같이 가면 되잖아. 꼭 너희 둘이 다녀야 하는 곳은 없어요? 제가 신혼집을 계약할 때 일부러 우리 집에 가까운 곳에서 살려고 했는데 돈을 줄 수 없었거든요. 시댁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걱정도 되었지만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어머니와 하수연을 했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주신 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가 조금 있는 곳으로 신혼집을 고르면 어머니가 자주 내려올 것 같아서요. 지금은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엄마의 친구는 첫째도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도 그러면서 공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위도 듣지 않아. 엄마가 보약한 채로 보내줄 테니 황소 먹여라. 우리 친정엄마는 제 말을 잘 들으시면서 오히려 제 남편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보약을 넣어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하나뿐인 사위 몸이 상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시며 때가 되면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반찬을 준비해서 보내주셨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한 걸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 엄마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이 매번 사위만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번에도 황서방이 걱정한다고 해서 보약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이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본문이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소설 또는 극의 대사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에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있어서 너무 아쉬워. 이유가 있다. 엄마는 나만 사위한테 잘해줄 거라 생각해. 아빠가 사위 챙겨주면 사위가 감사해서 그래도 너한테 잘할 거야. 다 너만 편안히 해주려는 거지? 그리고 친정에서 사위를 대접해줘야 너도 점점 편안해질 거야. 잊지 말고 친정 엄마의 말을 들어. 생각지도 못했어. 부끄러워. 그리고 정말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위해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연한 것이 돼가더라.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화했지만 언제부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어머야, 밥상도 차인 것도 아니구나. 어째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작성해보세요. 이게 뭔 의미인가요? 왜 이번에는 장모님이 반찬을 보내지 않으시는 건가요? 전 저번에 양념장을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화 한번 드려볼래요. 어머니께 무슨 반찬을 원하시는지 물어봐야겠죠. 최근에 꽃게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용돈 한 푼 안 보내시면서 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건지요. 젊은 사위도 잘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용돈도 주시고 집에서 먹을 게 없으면 혼자 먹고 다녀올게요. 시댁과 가까워서 남편이 일 있으면
급하게 시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게 없다 싶으면 시댁에서 밥 먹고 올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없더라도 그래서 남편에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부탁했죠. 저도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남편 손에 약이 하나도 없어서 약국 다녀온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약국 다녀온 거 아니야? 왜 빈손이야? 당신 약 사오면 나도 뭐라도 좋아서 약 하나 먹고 자려고 했는데. 아이 그냥 엄마에게 가서 약 먹고 왔어. 당신도 먹으려고 할 줄 몰랐지? 당신도 엄마에게 가서 약 달라고 해. 웬만한 건 다 있어. 뭐 아니 약국이 코앞인데 무슨 시댁까지 갔다 왔어? 당신 요즘 시댁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남편은 무슨 일이 있으면 매번 시댁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시댁 생활에 강제로 끼어들어가 지내게. 명절날에 음식 준비하는 것도 마음대로 쉽지 않았고요. 신우와 결혼한 이후에는 매번 시어머니 집에 들르다가 친정에 오곤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막내가 시댁에서 일찍 떠난다고 해서 너도 얼굴 보고 가라. 막내가 결혼하니까 아주 얼굴 보기가 힘들어. 거기 사돈이 결혼할 때 돈 좀 못 해준 거 가지고 얼마나 간섭하는지 몰라 라며 시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저도 친정 가야겠죠? 그리고 너무 늦게 가면 우리 길이 막힐 수도 있어서 저녁 시간도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딸이 있는데 언제 올지 애타게 기다리실 텐데 얼른 가봐야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온다고 해서 여기서 저녁을 먹고 가는 게 나으니까 애매하게 가면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 그냥 가자느라고 했어요. 천천히 가. 그리고 너 지금 가면 막내 음식은 누가 챙겨줄 거야? 준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우가 오면 얼굴도 보고 저녁도 먹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지? 남편은 지금 가야 된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상황이 정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남편은 누워서 신우한테 저녁 챙겨주고 가자고 하더라고. 당장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결국 저는 결혼한 지 첫 명절날 밤이 다 돼서야 친정에 도착했어. 근데 남편은 저희 친정에서도 누워서 자더라고. 제가 깨우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피곤할 텐데 그냥 재우라며 말씀하셨어.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면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올라오는 길에는 성질을 부렸어요. 명절 때 우리 집에 오셨으면 일찍 일어나서 같이 아침도 먹고 우리 부모님과 얘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잠만 자는 게 말이 되나요? 아, 당신은 운전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운전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나 피곤한 거 아시니까 그냥 냅두라고 하셨는데 왜 난리야? 당신만 피곤해? 나는 어제까지 시댁에서 음식을 했어. 심지어 시누이 오면서 더 해줬어요. 당신 그때 뭐 하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고 있었잖아요. 고작 어제 오늘 2시간 운전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든가요? 그렇게 우리 올라오는 길에서는 싸웠습니다. 저희가 싸우는 일은 주로 시댁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남편이 제대로 처세를 못하는 게 화가 났었죠. 하지만 시댁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자주 가면서 저희가 싸우는 날들은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시댁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자주 가게 되는데 친정은 거리가 있어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의 생신이나 명절 정도는 가야겠지만 겨우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명절 2주 전은 저희 친정 엄마의 생일이었어요. 자주 못 찾아가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 음식점을 미리 예약해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나름 생색을 부리고 싶었어요.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의사를 밝히며 말씀드렸어요. 여기 음식점이 평이 제일 좋다고 해서 엄마 생신날에 오고 싶어서 몇 달 전부터 예약한 걸 알아요. 가격대는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정도면 낼 수 있으니까 오늘 마음껏 드세요.
엄마 친구가 여기 왔었을 때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었어요. 너희 아빠가 이런 곳을 예약할 줄 알아야지.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것도 와볼 수 있네. 정말 고마워요. 이번 명절에 오면 가을 잔뜩 준비할게요. 저는 친정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데 남편이 저에게 볼멘 소리로 뭐라고 했었나 봐요. 장모님 생신이라고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고. 저번에 우리 엄마 생일 때는 그냥 근처 식당에서 대충 때웠습니다. 장모님의 생일을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 엄마에게 말씀했어요. 나 말고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챙기는 게 맞지요. 그리고 어머님의 생일에 당신은 물론이고 도련님이나 아가씨들도 챙긴 적 있잖아. 근처 식당에서 대충 해줬다고. 그런데 당신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처 식당도 내가 알아보고 간 거였잖아요. 오늘 나한테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어머님의 생일 선물에 쓴 돈이 더 많아요. 아, 그건 당신이 며느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거지. 남자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도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을 더 신경 쓸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야겠어요. 남편은 항상 저희를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를 비교했을 때 솔직히 챙겨주는 것은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불만이 있었고 갑자기 회사에 일이 터졌습니다. 날 출근해야 했어요. 남편한테 혼자라도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 회사에 일이 터져서 명절날 서사에 못 내려갈 것 같아 당신이 한 분만이 서사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보고 오라고 들었으니까 그래도 당신이라도 가서 음식을 먹고 오라는 건데 나 혼자 거기 가서 뭘 해? 그리고 장모님 생신 때 마주한 얼굴도 얼마 안 됐잖아. 그냥 당신이 여유가 될 때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혼자 가는 게 불편해. 시댁은 혼자서 잘만 가는데 비슷한 상황일 때요. 남편이 친정이 불편하다면 못 가겠다 하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도 시댁에 혼자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서 이번 명절에는 못 찾아뵐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갑자기 회사에 일이 터져서 이번 명절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려가 볼 거예요. 아니, 무슨 회사가 명절에도 시키지 못하게 한다냐. 너 집에 먹을 건 좀 있어? 엄마가 음식 좀 해서 가져다 줄까? 아니야. 어차피 나는 회사 근처에서 먹을 거고 남편은 시댁에 있을 거라 집에 아무도 없어. 괜히 힘들게 오지 말고 나 일 좀 마무리되면 남편이랑 한번 내려갈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명절을 보냈는데요. 명절날 우리를 못 본 친정엄마가 걱정이 됐는지 주말에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서 우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교회분들이 점심에 오신다고 하셔서 새벽부터 대바람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오시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습관이 있어서 몇 번씩 초대를 받아가면서 음식을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시어머님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며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신까지 한 15일 이상이 남았기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저를 불러주셔야 했었거든요. 음식을 하라고 하니 제가 화가 났었어요. 새벽부터 불러나가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남편이랑 싸웠거든요. 그래서 분풀이를 저희 친정 엄마한테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침 8시도 되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아 시댁으로 간 상황이었어요. 가자마자 음식을 하려던 바람에 친정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걸 못 받았죠. 그렇지만 시댁에서 시어머니 교회분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전화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며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냐고 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랑 배식한다고 새벽부터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버스를 탔대요.
올라탔는데 문 한쪽 열어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얼굴도 못 보여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태까지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엄마 저희 집 비밀을 아실 거든요. 저는 얼렁뚱맞게 친정 엄마가 오신 줄도 몰랐는데 친정 아버지가 엄마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자주 우리 집에 오시는 걸로 화를 내서 엄마한테도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우리 집에 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것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따로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친정엄마께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충분히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었을 텐데 문을 안 열어줬다는 소리에 순간 집에 있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남편이 안전장치를 건너뛸 생각을 하며 친정아버지와 통화를 끊은 후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집 앞에 반찬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두고 간 것처럼 보였죠? 그걸 보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를 들어보니 안전장치까지 다 잠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길래 제가 문 앞에 놓여있는 반찬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가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뻔히 알았을 텐데 두고 간 반찬을 보면 죄송해하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여야 하는데 제 남편은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때 두고 가셨나 보네. 아니에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시고 그래서 나는 문 잠그고 주말이라 편하게 쉬고 있는데 장모님 문을 열어드리면 옷도 다시 입어야 되고 당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편해서 어차피 딸 만나러 오신 거잖아. 근데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본가에서 음식하다 오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그러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냥 평일에 다시 오라고 말씀드렸어. 남편은 우리 친정 엄마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었어요. 열어줬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 엄마는 자주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었고 결혼한 뒤 처음 우리 집에 오신 분이었어요. 더욱이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니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셨다는 게 놀라웠죠. 그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처럼 옆 동네에서 오신 분이 문을 열어주라고 하셨을 때도 그렇게 쉽사리 허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셨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셨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오실 때는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자주 보시면 친해질 수 있다면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시댁 근처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신 걸까요? 살자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문전박대로 할 수 있어? 에이, 며느리랑 사위랑은 좀 다르지. 그리고 장모님도 알겠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고 가셨어. 그리고 저번부터 신혼집 위치에 대해서 뭐라고 투덜거리는데 아니 장모님이 멀리 사시는 게 내 잘못이야. 이 집은 우리 엄마가 돈을 못 해주셔서 간이를 구한 집이야. 처갓집에서 하나 해준 적 있냐고. 멀리서 오시는 거면 미리 약속을 잡고 나에게도 알려주셨어야지. 주말에 갑자기 오시면 쉬고 있는 나는 어쩌라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찾아온 친정엄마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 당장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오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러 나왔는지 몰라. 너만 쉬고 싶어. 나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교회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전해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왔는데 솔직히 누가 생일인지 모르고 준비한 전을 먹을 일도 아니고 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것이니까 했어. 근데 당신은 우리 친정엄마에게 음식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우리가 먹도록 싸운 반찬도 보지 못해. 당장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드려야 할 거야.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라고 장모님께 사과를 해야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장모님께 제대로 얘기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남편은 본인이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얘기를 할 때 남편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불쑥 찾아와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할 것이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문전박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엄마가 미리 연락을 줬다면 남편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 엄마께 전화를 드려서 사과를 했죠. 엄마 죄송해요. 아침부터 시댁에 있느냐고 전화도 못 받았네요. 진짜 엄마랑 통화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날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문도 안 열어주신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괜찮아요. 내가 너희 음식 관련해서 한 말은 괜찮아요. 가져준다고 했더니 너희가 싸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 버스를 타기 전에는 황소만한 전화를 주어야 하는데 도착해 전화하는 거라 아무튼 미안해. 다음에는 전날에 말하고 가던가 할게. 이번 명절에 못 만나서 걱정돼. 잘 지내고 먹고 있는지 확인하러 올랐던 거야? 그냥 음식만 택배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도착해서 황서방이 전화하길래 나는 아무 전화도 없이 집에 온 줄 알았는데 그리고 황소도 엄마에게 전화 받았다고 말 안 하고. 그래서 친정 엄마랑 통화하다 이상한 점이 나왔어. 남편이 말할 때는 친정엄마가 갑자기 찾아왔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 하지만 친정엄마는 먼저 남편에게 전했다며 이야기할 때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셨거든요. 너희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너는 전화를 받지 않고 소방은 받았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20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황서방이 아무도 없다며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생각했는데 반찬을 몇 개 냉장고에 넣고 음식을 미리 끓여 놓으려고 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탁탁 소리가 들렸다가 문이 열리지 않았어. 그냥 밖에 반찬만 두고 온 거였어. 괜히 엄마가 불쑥 찾아오는 바람에 너희들이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친정엄마는 괜히 멘붕을 겪게 했네요.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며 말씀하셨다고요. 엄마 얘기를 들었더니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에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초대하고 나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부탁했더라고요. 회사 업무로 인해 바빠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거절하니 남편이 뭐라고 말했더라고요. 당신의 엄마가 와서 음식 만들라고 하는데 바쁘다고 하라니 아니 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바빠서 주말에 쉬지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면 나도 엄마 도와드려야 하는데 왜 내가 나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아주 동생을 도울 기꺼워하지만 생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한 달 내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딸인 아가씨도 계시는 상황에서 왜 계속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또한 며느리로서 당신이 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지훈이라는 나의 남편 역시 결혼할 때 돈을 주지 못해 시어머니가 매주 불러다니게 되었거든요. 그게 보통인가요? 그럼 당신도 결혼할 때 우리 엄마로부터 돈을 받은 적 있었죠. 그 돈은 나에게 주라고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 그때 받은 대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회사 업무로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생신 준비를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 가치를 인정하고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맥락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좋으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시댁에 가까이 살면서 득 보고 있는 건 남편과 시어머니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생신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누이 보고 시어머니 생신 준비를 하라고 했는지. 하루는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에 엄마 생신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오빠가 전화해서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언니가 다 준비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언니가 장소 알아봐 주세요. 아가씨,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보고하라고 했더니 아가씨한테 넘긴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저번에는 며느리가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번에는 자식들이 준비하면 어떨까요? 어머님도 그걸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랑 오래 연락하기 어려워서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시내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생신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며 성질을 내며 물었습니다. 당장 며칠 뒤에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려고 지훈이가 너와 상의하려고 전화했는데 너가 알아서 하라고 했더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 생신을 간과하기 싫어하셔서 기존에도 말했잖아. 이번에도 너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즘 나는 회사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서 딸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는데 너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난리를 일으키냐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며느리가 할 일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위인가? 우리 친정 부모님의 생신날 때 뭘 했니? 내가 모든 걸 예약했고 식당에서 식사한 것 말고는 없었어. 그러니 시어머니 생신 준비는 당신이 해야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 왜 며느리가 준비해야 돼? 내가 작년에 준비했으면 이제는 당신이 할 차례 아닌가? 아니야. 남편과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대판 싸운 뒤로는 서로 말도 안 했어.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돼버렸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집에 갈 거로만 생각한 모양이었어. 은근히 말을 걸었지? 아침부터 음식하러 가긴 했는데 계속 연락을 잘 안 해서 음식이라도 가져야겠다고. 나는 집에 있었는데 5시에 왔단다. 생신 준비를 하느라 조금만 시간을 넘겨 쓸게요. 나오는 데에 말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현관중문에 자물쇠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 나오는 중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했겠죠.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넌 현관중문에 뭔가 해놓고 가버린 거잖아. 왜 문이 열리지 않아? 아, 지금 엄마 집 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갈 수가 없잖아.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 아니었니? 넌 키를 잘 넣고 중문을 잠갔다면? 제정신이야? 오늘은 우리 엄마 생신이거든. 잊었냐고? 지금 당신 어디야? 시댁 간 곳. 아니야. 나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안 돼. 어머님 생신 때문에 한 달 내내 가서 음식 해주면 나도 할 일이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생신날은 자식들이 그리해. 나도 이번 주말은 우리 엄마 집에서 편히 시간을 보낼 테니까 남편한테 친정에서 쉬다 올 거라고 얘기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 근데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어.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지?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 예. 제일 가까이 사는 우리 큰애가 집에 안 오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해봤더니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와서 보니 무슨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던데 이거 내가 그런 거야? 아내, 남편이고 주말에 쉬는 거 좋아하길래 제가 어디 나가지 말고 푹 쉬라고 잠을 새로 잠가버렸어요. 아니, 너는 내 생일인 것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어디 간 거야? 당장 와서 문을 열어라. 저번 주말에 친정에서 푹 쉬고 올라오려고 저희 엄마가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주말이라 본인이 쉬어야 된다고 저희 친정엄마 문도 안 열어주고 문에 잠궈버렸더라면 푹 쉬라고 문을 잠가두고 나온 거예요. 어머니, 평일에 다시 오세요. 그럼 열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뭘 잘 못했냐고 묻겠다는 누군가가 있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아들이 사돈이 오셨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
남편이 말을 못했냐고 봐요. 이번 명절에 너무 바빠서 친가에 못 갔으니까 엄마가 많이 음식을 싸가며 올라왔대. 그러다 남편에게 곧 도착한다고 전해졌는데 남편은 분명 집에 있으면서 문을 열지 않았대. 그래서 우리 엄마와 제 남편은 물론 내 얼굴도 못 보고 내려갔대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다음 주에 오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지 듣고는 아무 소리 없이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몇 시간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대. 나는 당연히 내게 사과해 달라고요. 전화가 울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중문에 잠을 새는 바람에 문짝을 뜯어 버렸잖아.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얼마나 알아? 당신이 자물쇠로 문을 안 잠그고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아이도 대체 문을 왜 잠갔니? 아니, 문을 왜 뜯었니? 나는 시어머니에게 주말에 지나가고 평일에 다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신도 우리 엄마에게 그랬잖아. 주말에 당신 쉬어야 되니까 평일에 오라고 했다며. 심지어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미리 전화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왜 장모님이 불쑥 찾아오게 만들어? 그리고 미리 전화를 하셨어도 도착 직전에 하신 거잖아. 어머님은 나에게 전화도 안 하고 우리 집으로 오시잖아요. 당신은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집을 살 때 도움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은 입장이 다른 거지? 이번에도 남편이 시어머니가 주신 5천만 원을 얘기하며 시어머니는 올 수 있는데 친정 부모님은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 불쑥 찾아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그런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5천만 원을 보태주셨으니 그래도 되는데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줘서 일부러 시댁이랑 가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었잖아. 계속 이럴 거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당장 이혼하자고 남편은 제가 돈을 집어넣었다며 얘기하며 화를 냈지만 더 이상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언급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친정에 오셔서 저와 부모님께 사과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손자를 잘못 키웠나 봐요. 죄송해요. 사돈이 높은 산길을 올라왔는데 우리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이혼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시겠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계시나요? 당장. 무릎을 꿇지 않은 남편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잘못을 알지 못했던 남편이 갑자기 우리 부모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친정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 나름대로는 사위에 대해 조심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이렇게 답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애들이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돈을 가져와 이야기하시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황스러웠지만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이 가까이 있어서 사단이 난 것 같아요.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 아이들 집을 옮기기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우리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전에 남편에게 전세가 끝나고 이사할 때 친정집 쪽으로 옮겨볼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데 친정 근처라고 해도 대전이라서 서울보다 가까워질 뿐이니 대전으로 옮겨보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결코 안 된다고 하자 엇갈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근처로 신혼집으로 옮기자고 하시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이미 얘기가 끝났나 봐요. 상황 같다. 남편도 신혼집을 저희 친정집 근처로 옮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세 기간이 끝나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상식을 따라 행동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사람을 대할수록 오히려 호구 취급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정신을 잃게 하는 일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명절에 친정 먼저 가면 문제가 생길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먼저 친정집에 들러서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명절에는 친정 먼저 들르고 시댁에 가고 있어요. 시댁과 멀어지니 시어머니의 간섭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먼저 예의를 차리고 잘해주면 상대방도 그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요? 아니요. 확실히 상식은 폐기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더라고요. 참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눈을 감고 한번 소리를 질러보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